안녕하십니까. 스미더스의 판단고기 제2부, 일본 경찰에 대한 판단고기 제2부입니다. 날짜는 뭐 제가 언제 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날짜는 말씀드리지 않고, 1부에서는 이제 에도 시대 때 경찰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2부에서는 이제 일본 제국 시절 경찰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제국 시절의 보통 경찰은 이제 내무성 산하의 기관이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도가 막부가 무너지면서 각 번은 번 소속의 군대에 치안을 맡겼는데, 이들은 군인이지 경찰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스마 출신의 카와지 토시오시라는 사람이 서유럽을 방문하면서 영국과 프랑스의 보통 경찰에 감명을 받게 됩니다. 사스마 번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이제 가장 소위 말해서 한국하고 일본에서 사스마 번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뭐 아마 조만간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일본 해군의 어떤 출신이 뭐 출발이 됐던 번이기도 한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해외 교류가 많았습니다. 옛날부터 얘들은 외국어 해적이었고, 또 이게 무역항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해외 교류도 많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뭐 유학이나 여행차 유럽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하여튼 사스마번 출신의 카와지 토시요시라는 사람이 서유럽을 방문하면서 영국과 프랑스의 보통 경찰 제도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귀국한 직후에 프랑스 경찰의 관제를 기반으로 보통 경찰을 창설을 했습니다. 1872년에 설립한 사법성의 경보료, 그리고 1814년에 내무성의 경보국으로 개편하면서 영국의 런던 광역 경찰청인 이제 런던 경시청을 벤치마킹해서 일본 내무성 직속의 일본 경시청을 만듭니다. 일본 제국의 보통 경찰은 프랑스 제3공화국과 독일의 제2제국의 이제 경찰 행정법을 본받아 내무성 직할의 경보국과 도쿄 시내의 경시청에서 근무하면서 내무 대신에게 복종하는 중앙경찰 및 도도부현을 다스리는 현청에서 근무하면서 현지사에게 복종하는 지방경찰로 인사처리가 분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도도부현이라는 거는요, 일본의 이제 행정체계를 말하는 거고요. 앞에 말하는 도 그리고 부현은 각각 다 한문이 다른 한문입니다. 맨 앞에 말하는 도는 도쿄도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 도는 홋카이도를 말하고요. 세 번째 부는 이제 교토부라든지 뭐 오사카부 이런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뭐 현으로 쪼개집니다. 미야자키 현. 그래서 우리의 도 같은 개념의 어떤 그런 현으로 쪼개지는데, 이게 전부 다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쪼개져 있는 거죠. 일본 경찰 같은 경우에 이제 고등경찰과 특별고등경찰로 또 나뉘기도 하고요. 일본 제국의 보통경찰 제도는 프랑스 법제를 본받았기 때문에 치안 유지라는 기능을 공유한 일본군 헌병과 경쟁하거나 대립했으며, 일본 육군 및 일본 해군과의 사이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 내에서 소위 말해서 보신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수와 이제 신식파 간에, 그러니까 구파와 신파 간에 전쟁도 큰 내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각 번끼리 얽혀서 싸우게 되고, 뭐 사스마번, 조수번 이런 애들끼리 서로 싸움질 하다 보니까 조슈번은 일본 육군의 토대가 됐고, 사스마번은 일본 해군의 토대가 됐고, 그리고 일본 경찰은 사스마번 출신이 만들긴 했는데 여기저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얘들끼리 서로가 사이가 안 좋은 겁니다. 그렇게 뭐 짧은 시기긴 하지만 일본 제국 경찰이 이제 쭉 유지가 됐고요. 일본 제국이 패전한 뒤에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일본 제국의 내무성을 해체하면서 기존의 보통 경찰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시정촌 공안위원회의 이제 자치경찰로서 오늘날의 일본 경찰 제도를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아마 현대의 일본 경찰 제도를 설명해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일본 제국 시대 때 경찰 제도 중에 약간 특별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특별고등경찰이라고 불리는, 일명 특고라고 불리는 경찰 조직인데요. 얘들이 주로 이제 독립투사들 때려잡던,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독립투사를 때려잡던 그런 놈들이죠. 그런 놈들인데,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비판받던 자들이긴 합니다. 왜냐면 얘들은 이제 일종의 공안경찰이거든요. 공안경찰.
보면 이제 일본 제국 헌법 체제에 일본이 운영한 정치 경찰 조직이 특별 고등 경찰이고요. 본디 이제 고등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수호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보통 경찰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특별히 고도의 가치가 있는 그 국가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찰로서 정당, 사회단체, 비밀결사, 정치집회, 사상, 정치범죄 등을 단속하는 경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근대적 규모의 이제 고등경찰 제도는 그런 겁니다. 일종의 비밀경찰 같은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처음에 만들어진 개념이 독일로 흘러 들어가서 사용되게 되고, 이 독일 경찰 행정법을 일본이 그대로 수입하다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독일의 게슈타포라고 불리는 비밀경찰처럼 일본의 특별고등경찰도 그런 이제 정치 비밀경찰처럼 이제 변질돼 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 고등경찰은 1880년대 일본 사회를 휩쓸던 자유민권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나중에 이제 선거법 위반 단속도 같이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등경찰은 1935년 특별고등경찰에 흡수되면서 폐지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특별고등경찰이 일본의 정치경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었는데, 일본이 이제 군사국가로 변화하면서 1935년 고등경찰을 흡수하면서, 특별고등경찰이 고등경찰까지 흡수하게 되면서 반전운동과 신흥종교를 탄압하고, 신문 잡지는 물론 문학동인지나 동창회지까지 검열했고, 정부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진 인사 및 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무자비하게 실행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현직에 또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관료들에 대한 감시 및 탄압도 행하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특별고등경찰에 대해서 일본의 보통 사람들도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탄압당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 특별고등경찰은 뭐 우리는 이제 왜 독립운동 관련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한국 독립운동가들이나 한국 사람들만 잡아가서 고문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특별고등경찰들은 일본 내에서도 일본 일반인들도 무지하게 잡아가서 고문하고 했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그런 드라마는 지금 남아있지 않은데, 일본의 이제 포르노물, 음란물 같은 것 중에 장르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 특별고등경찰이 어떤 비밀 결사 활동을 한, 비밀 정치단체 결사 활동을 하는 그 남자의 부인을 잡아가서 막 고문하고,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음란물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음란물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런 정서가 과거부터 팽배했다는 거죠. 그 식민지였던 한국과 대만에도 특별 고등경찰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고등경찰의 명목으로 운영됐습니다. 일제시대를 다루는 이야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고등계가 바로 이제 특별 고등경찰을 말하는 거고요. 이들이 한국에서는 이제 친일파 부류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질이 나쁜 부류로 간주돼서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 고등경찰로 취업하는 한국 사람도 꽤 많았거든요. 왜냐면 경찰 중에서도 가장 끝발이 좋은, 그러니까 가장 권한이 많고 권력이 센 경찰이다 보니까, 내가 뭐 일본의 개가 되는, 내가 일본의 개가 되는 거는 내가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가장 힘센 개가 되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경찰 중에서도 가장 악질 경찰로 들어가는 거죠. 특별고등경찰 같은 경우에는 일본 헌병도 그냥 들이받을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종 드라마, 야인시대 같은 데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 특별고등경찰, 소위 고등계 형사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관에서 만든 이제 전문학교 이상의 대학 지원자에게는 이 고등계 형사가 자택을 찾아가서 신원조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립대나 공립대학을 가려고 하면 소위 말해서 이 요즘으로 치면 이제 국정원 요원이 가서 신원조회를 하는 겁니다. 조사 내용은 지원자의 전과 유무, 사상의 경향, 소요 사건과의 관계 유무, 그러면 이제 가정의 사상 경향과 재산까지 다 검증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입학 지원자에 대한 고등계 형사의 신분 조사는 광복 직전까지 계속됐었고요. 경성제국대학 같은 지금의 서울대도 관립대학교였기 때문에 이 신원조회 대상에 포함됐었고, 그래서 개교 당시 조선 지식인들에게 이제 큰 불만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데 고등계 형사가 찾아와가지고 이 집안 전체를 갖다 다 뒤지고 조사하고 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 이제 이들도 사람인지라 그 감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라 가지고 소파 방정환 같은 경우에 독립운동 관련해서 투옥됐다가 석방된 후에는 이제 가끔씩 구연 동화를 들려주는 강연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구연 동화를 들려주는 강연을 할 때마다 고등계 형사가 참석해서 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좀 심한 내용이 나오면 강제로 강연을 중단시키기도 했었는데, 이 소파 방정환이 이제 슬픈 이야기를 하면 너무 슬퍼가지고 청중들도 눈물을 흘렸을 뿐 아니라 이 옆에서 이제 이야기를 듣던 고등계 형사도 자 감시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고 합니다. 뭐 워낙 에피소드가 많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패전을 겪게 되다 보니 이제 그 패전 시기 때, 그러니까 미국에 GHQ가 들어와서 통치할 때는 일본 헌병 출신하고 이 고등계 특별 고등계 형사들이 일본 내국인들한테도 굉장히 좀 심하게 뭐 고문도 하고 심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일본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얘들을 만나면 두들겨 팼답니다. 집단으로 달려들어가지고 뭐 그런 도 많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왜 이러냐 그러면 당시 이제 이 특별 고등경찰이 그 활동을 하면서 수사를 했던 그 수사 관행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 일단 이 특별 고등경찰한테 체포가 되면 일단은 자신의 혐의가 뭔지도 모른 채 고문부터 당합니다. 그러니까 선고문 후조사 방식의 수사를 얘들은 했던 겁니다. 일단 매우 철화가 되는 거죠. 그것도 목적인 이제 공산주의자 등 반정부 활동을 하는 인사들의 사회적 계층이 돈이 좀 있고 많이 배운 중산계급 이상이라는 점에서 그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뭔 대화를 하기도 전에 내가 뭐 때문에 잡혀왔는지도 알기 전에 일단 두들겨 패기부터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고등계 형사들에 대해서 갖는 감정이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일본 사람이든 조선 사람이든 간에. 하여튼 뭐 그런 제도가 유지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패전을 통해서 완전히 정리가 되고요. 그 연합국 사령부 일본 GHQ 연합국 사령부는 그 일본의 어떤 경찰 조직을 완전히 뜯어고칩니다. 그 일단 뜯어고치게 된 사실상 이제 그 예를 들면 그 뭐냐 여기 보시면 사실은 뭐 일본 자위대도 그렇습니다만 원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군대 조직을 아예 안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경찰 예비대라는 조직이 일본 자위대의 전신입니다. 근데 그 예비대조차도 아예 안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이 주둔하면서 군대 역할을 하고 폭동 진압 같은 걸 하면 되니까 미군 한 2개 사단이나 3개 사단 규모로 따지면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주둔하면서 일본을 지배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 미군에 조력할 수 있는 군대 조직이 아니라 이제 경찰 조직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에서 경찰 조직만 만들었습니다. 1950년 전까지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참 김일성을 참 안 좋아하는데요. 한국에서 6.25가 벌어지니까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사단 2개 사단 포함해서 이제 총 4개 사단이 전부 다 한반도 작전에 투입되게 됩니다. 그러니 일본 내에서 일본을 지킬 군대가 없잖아요. 이러니까 부랴부랴 기존의 경찰들 외에 이제 군사 조직인 경찰 예비대를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김일성이 일본의 군대를 부활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김일성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김정일도 안 좋아하고요. 예, 저희 집안의 원수입니다. 아무튼 그 일본의 경찰은 일본 경찰법 제2조 1항에 근거해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육상자위대의 전신이었던 경찰 예비대는 법적 근거가 다르나 어느 정도의 폭동 진압 경찰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기능에 따라 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행정경찰, 그리고 이미 발생한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로 구분되고요. 그 외에도 보안 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공안경찰과 특별사태에 대비하는 경비경찰 등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이들은 일반적인 경찰과는 좀 분리해서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일본 제국 시절 당시에
조선인들과 중국인들을 비롯한 옛 식민지인들을 탄압하고 박해를 일삼던 일본 소위 외경과는 사실상 지금의 일본 경찰과 과거의 외경은 사실상 다른 조직이라고 봐도 되고요. 계보로는 계속 이어오지만 패전 후에 미 군정에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실시되면서 내무성을 폐지하고 도도부연 자치경찰 제도로 이제 개편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소방청이 경찰 소방대에서 독립했고 이 소방청의 고급 업무도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일본 소방청은 경찰에 포함되어 있는 경찰 소방대였는데 이걸 이제 분리시키는 거죠. 특별 고등경찰 및 각 경찰서의 고등계도 없어지고 고등계를 대신해서 야쿠자나 우익단체 그리고 적군파 같은 공산주의 무장단체를 마크하는 이제 공안경찰을 두게 됩니다. 사실상 다른 조직으로 완전히 개편되게 된 것입니다.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GHQ라고 불리는 이제 연합국 그러니까 연합국 사령부는 미국 사령부는 중앙 집권적인 경찰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당시 일본 경찰 제도는 상당히 중앙 집권적인 제도였는데 그래서 개혁하면서 이제 미국처럼 지방마다 경찰청을 둔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미국처럼 순경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시스템을 확립하지는 못했고 소위 캐리어조라고 불리는 일본어로 치면 이제 캐리어 구미라고 합니다. 캐리어는 경력을 말하는 영어고요. 구미는 이제 무슨 조, 무슨 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이게 영어와 일본어의 이제 합성어죠. 캐리어조, 캐리어 구미. 캐리어 구미라고 불리는 이제 고시 합격자 간부 출신들이 일본 경찰을 이끌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경찰이 되려면 그 이제 일본에서 행정고시에 해당되는 고위 공무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게 되면 경위, 일본식 계급으로 이제 경부보가 되는데 그 경위 계급을 달고 경찰 간부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순경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순경이고 일본에서는 이제 순사라고 하죠. 순사 계급으로 일반 경찰 시험을 쳐가지고 순사 계급으로 들어가서 이제 순사 그 다음에 뭐 순사부장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경부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형태로 순사장, 순사부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여튼 진급이 되는 뭐 그런 식의 이제 경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일반 경찰이고 그걸 이제 논캐리어라고 합니다. 논캐리어라고 하고 행정고시 쳐서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캐리어라고 하고 나중에 이게 이제 고위공직자 이제 경찰청장급의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바로 이 캐리어와 논캐리어로 구분되고요. 뭐 우리도 사실은 행정고시 또는 이제 경찰 간부 후보생 그 다음에 경찰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주로 그래서 이제 경위 계급 달고 소위 간부로 이 경찰 활동을 생생활 시작하는 사람들이 경찰청장까지 올라가는 게 훨씬 가능성이 있죠.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이고 일단 시간 관계상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미더스의 판단고기 일본 경찰편 제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조만간 제3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뭐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이거 하루에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쯤에서 올려야겠다 싶을 때 이제 나눠서 올리는 거니까 하지만 마치 다른 날 녹음하듯이 내일 녹음하듯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팟캐스트 만들다 보면 다른 모든 방송들이 그렇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고요.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당일날 한 3-4시간 동안 다 녹음해버립니다. 그럼 여러 번 만나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3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